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원가를 분류하는 게 아까 전에 원가의 형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이 다른 거 했고요. 그리고 제조 원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얘기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영 성과를 파악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서 팔 거예요. 핸드폰 하나 만들어 팔 거거든요. 팔면, 자, 생산할 때 들어간 원가는 얼마고, 이거를 판매하려면 광고비도 써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가는 얼마고, 이렇게 따져가지고요. 자, 원가는, 그러니까 여기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제조에는 얼마밖에 안 들었어? 1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하는데 얼마 들었어? 50만 원 들었어. 과연 이게 올바른 회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에 발생한 것만, 그러니까 오로지 생산에서만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품 생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회사 전체를 관리하거나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은 어디에다가 800번대 비제조 원가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 판매비와 관리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손해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죠. 자, 알아두시고요. 다음 4번.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는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그리고 매몰 원가, 기회 원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시기적 관점. 내가 뭔가 새로운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싶다든지 하기 전에 그죠? 그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이거 혹은 현재 내가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구입할 걸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관련이 있는 원가가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과거에 이미 취득해가지고 뭐 한다?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이미 사놓은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의 의사결정에는 관련이 없잖아. 왜? 이미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매입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관련이 없고요. 이 말이죠. 자, 이런 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하냐면, 자, 관련원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지금 뭐가 들어가느냐 해서 그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따져서 뭘로 할 수도 있다? 관련 원가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 원가에 보시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로서 여러 대안 사이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A 제품을 구입한다, B 제품 구입한다, C 제품 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얼마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로서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는 원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 이미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고려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관련 원가 중에는 뭐가 있고요? 기회 원가가 있고요. 비관련 원가 중에는 매몰 원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매몰 원가라는 게 과거에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원가를 말하고요. 기회 원가는 현재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종 선택한 대안을 제외하고 포기한 대안 중 현금 유입액이 가장 큰 대안을 기회 원가.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걸 선택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했죠?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사례 몇 번? 1번. 당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일부가 화재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200만 원이다 라고 되는 거 보이죠? 요거 제가 지금 조금 그거 하니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사례 1번. 당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일부가 화재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일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재고자산은 생산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생산이 다 끝났죠. 제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재고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제조 원가는 이제 비관련 원가가 되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한다? 매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제조 원가는 뭐가 된다? 매몰 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결과, 왜냐하면 화재가 손상이 발생했으니까 폐기 처분을 하든 갖다 팔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관련 원가야.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보수비용 20만원을 투입하여 일부 수리 후 판매한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추가 비용을 얼마 든다고요? 20만원의 추가 비용을 뭐하면 지불하면 뭘로 얼마에 팔 수 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현금이 얼마가 된다? 100만원이 들어온다, 이거야. 이 말했죠. 다음 2번 전체를 보수하는 비용 100만원을 투입하면, 자, 1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3, 수리를 안 하고 판매한다면 60만원을 처분한다. 그럼 추가 비용이 없다 그러면 6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상기 자료를 토대로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매몰 원가는 이미 투입돼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 그렇다면 매몰 원가는 얼마가 되고요? 20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말했죠. 자, 그 다음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 비용 20만원 들여서 현금으로 얼마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80만원의 이익이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비용 100만원을 들여서 20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비용 없이 60만원을 판매한다면 얼마를? 60만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하나, 둘, 세 개를 봤을 때 이익이 누가 제일 남아요? 여기 선택 2번의 이익이 제일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효과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100만원을 투입해서 200만원을 팔아가지고요. 이익이 얼마 남는 거? 100만원이 남는 거.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뭐가 된다고요? 2번 안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냐? 자, 제가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럼 제가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면 저는 뭘 포기한 거야?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개를 선택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요 포기했던 것 중에서 현금 유입액이 가장 많았던 거 누구라고요? 얘죠. 현금 유입이 얼마?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얼마를? 2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00만원 받는 걸로 선택했다, 이렇게. 그래서 기회비용은 현금 유입액은 얼마가 된다? 100만원이 됩니다. 이 말했죠. 그래서 이거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요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와요. 이거 어렵게 나온다면 전산세무 1급 정도에서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올 수가 있지만 전산세무 1급 정도? 근데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에서는 저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원가의 구성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자, 원가는 일단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별하는데, 이거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한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분하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다 합산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고요? 제조 원가가 되고요. 이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게 되면 이게 총 원가가 돼요. 이 총 원가를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판매 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판매 원가는 거의 안 다룹니다. 안 다루고요. 뭐만 다룰 거다? 제조 원가 위주로만 다루고, 그 다음 매출 원가까지만 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익을 붙이면 회사는 뭘 결정한다?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요렇게 나와요. 이 말이었습니까? 그래서 원가는 이렇게 구성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단원하기 문제 1-1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잠시 정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풀어보고 답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